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목적을 함께 보시는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 이용 개발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 수립 및 집행 줄여놓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여기 공공복리란 말 나오게 되면 공익과 관계된 사항으로 규제가 심한 법률일 때 공공복리라는 말을 재정 목적에 꼭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삶의 질 향상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문제가 출제되는 국토계획법을 함께 봐나갑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 국토란 말은 전국의 토지를 말합니다. 전국 토지에 대한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 사항을 국토계획법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전국의 토지를 이용, 개발,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저 개발할 때 아파트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까? 공장 많이 만드는 겁니까? 백화점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프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생활의 필수 시설을 인프라라 하고 저 인프라를 법에서는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파락본이라 하여 교육과 관계된 정점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은 학원가로 유명하죠. 그런 학교나 또는 공원이나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생활의 기반시설이 강남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강남 기준으로 해서 강남보다 더 살기 좋은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게 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그 집행하게 되면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 법의 재정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외 환경에 관한 사항과 경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국토계획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이다? 기환경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이러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많아지게 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을 2003년도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의 용어 정의와 관계되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이번에는 국토의 이용, 관리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참 좋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인프라가 무엇입니까?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좋은 이야기만 나와 있다. 그 생각만 해놓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우선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가 1번 국가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줄쳐 놓습니다. 여기 중앙행정기관이라 표현하면 장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사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 그래서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걔는 경제에 관한 계획이죠. 이번 국토계획법에서는 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그 첫 번째 사항으로 국가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은 가장 대표인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자의 행정 관할 구역은 전 국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이 국가계획에는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과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다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복습하실 거죠. 복습할 때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가끔 행정청이 수립하는 각종 국가계획 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경제 발전을 통해 우리 국민 소득을 5만 불, 10만 불까지 향상시키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년까지 국민 소득을 10만 불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그 집행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주변 경제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 그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달성 못했다고 해서 야단치겠습니까? 야단치겠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 안 계신가요? 장관 되겠다 또는 내 생활에 인생에 큰 지표가 되었던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까지 성장 발전하겠다. 그런 장래 희망 가진 적 있죠. 그 장래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국가계획이고 그런 발전 방향에 제시된 발전 방향을 성취하지 못했다 해서 그거 가지고 야단칠 일은 아니겠죠.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기 신도시를 지정 발표했는데 1기 신도시가 어디였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당 일산이었죠.
2기 신도시 판교가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의 경우는 과천지구가 가장 곽강받는 개발 지역이고 하남이나 또는 남양주에 3기 신도시를 지정 발표했는데 이러한 곳들은 실제 신도시 만들어졌거나 앞으로 만들 지역이죠. 이러한 것들은 개발보전 집행과 관계된 사항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집행에 관한 내용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행정계획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만약 국가계획 설명하는데 국가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국가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그런 취지쯤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의 대상은 어디이다? 국가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투입 대상은 어디다? 광역도시입니다. 이제 우리 입문과정 그리고 첫 번째 시간 부동산 공법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광역단체는 넓다고 해서 광역단체입니까?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단체라 표현했습니다. 이 광역이란 말은 둘 이상의 기초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의 행정계획의 특징은 장기 발전 방향,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대한민국에 220여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서울이나 인천광역시, 광명시 또는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 하나가 성장 발전하고자 하면 혼자 동불장군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가능하죠. 다만 주변 배후 도시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가끔 정치가 몇 분께서는 서울이 별로인 도시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울이 다 좋긴 좋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거 문제입니다. 이번 정권 3년 반 동안 아파트 문제에 관한 사안이 이 정권에 좀 여러 가지 발목 잡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을 성장 발전시키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라고 하면 경기도나 또는 인천에서 배드타운 등을 개발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에서 좋은 회사와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2개 이상의 도시가 서로 기능 분담하여 도시의 성장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에는 서울과 경기도 특정 도시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장기 발전 방향,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되어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 것인지 그에 관한 광역 도시 계획에서 성장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은 행정계획의 성격이 뭐다? 장기 발전 방향,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 하나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둘 이상의 도시를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 때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 3번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 4, 5를 묶어놓습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말합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를 말합니다. 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누가 수립합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광역도시는 인천광역시를 말하는 거 아니죠.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둘 이상의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도시, 군 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계획인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 시도,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특시, 특도, 그리고 경기도가 광역단체입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이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 있는 중구, 서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행정관할구역이 구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정리되셨다면 이제 예를 살펴놓습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이겠습니까? 종로구나 강남구가 하나의 도시이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도시이다, 서울시가 도시이다. 서울시가 도시이죠. 서울이 한 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도시군은 경기도 하나이다. 31개 시군이 도시군이다. 31개 시군이 도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지 경기도, 강남구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특시 특도는 우리 시험에 시험 지문에 등장하지만 이거 가지고 정답 만들 일 없습니다. 그냥 세종시와 제주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두 곳은 기초 단체가 없는 행정관할 구역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도시군이 아니죠. 경기도를 구성하는 시군이 도시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있습니다. 그 강화군은 도시군에 해당한다? 인천광역시가 도시에 해당된다. 인천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계획이고,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에 대해서는 계획 따로 수립하는 것 아니죠.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은 인천에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서 인천시가 도시라고 하면 강화군은 이를 구성하는 기초 단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에 있어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이나 서울 강남구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아닙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지나갑니다. 시 또는 군, 가로 속에 광역시 관할구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군은 제외한다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곳에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특광지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구청장의 다양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저 구청장이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 다 나오지만 국토계획법은 구청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언제 만들어졌다? 2003년도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지방 분권이,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는 중앙 집권제였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중앙 집권제에서 지방 분권제도로 변경되었는데, 지금 지방 분권은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방 자치단체 단위로 집행하겠습니까? 지방 자치단체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도시군이거든요. 이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걔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과 같은 말이 특광, 시군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을 세분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하는 건 없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말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류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을 보셨는데, 그 수립 대상이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지,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행정계획의 수립 명칭을 각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줄쳐 놓습니다.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구분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은 도시군은 무엇과 같은 말이다?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도시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에 수립하는 행정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인구 대충 1000만 되죠.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현재 인구가 300만입니다. 1000만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그 행정관할구역의 면적이 평창군과 비교하면 평창군보다 작습니다. 평창이 서울의 1.2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창에는 인구 5만이 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창군보다 좁은 서울특별시에 1000만 명이 거주하게 되면 이 서울특별시에는 개발하지 않고 비워둔 땅, 한강이나 북한산이나 관악산 일대 그리고 남산 일대만 그냥 개발하지 않고 놔뒀지. 대부분 개발 가능한 땅이 있다면 다 뭔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서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주해오지 못하도록 다양한 규제에 관한 내용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인천 이 경우는 300만인데 저 인천을 2040년까지 2050년까지 350만까지 인구를 성장 발전시키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수도권인 경기도에 여러 도시들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도시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런 비전 제시해 주는 행정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인천이란 행정관할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구가 350만, 50만 명 더 늘어나게 되면 기존 시가지 공간에 이미 개발해 놓은 곳에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새로 개발해야 된다.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인천 같은 경우는 청라나 송도,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역할을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더 이상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서울 난지도 상암동 옆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노력을 통해 지금은 공원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혐오했던 곳, 사람들이 근처 가기 싫어했던 인천 서구 매립장의 경우에도 공원화 시켜놓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 토지에는 개발 여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인구 50만 새로 수용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로서 인천 서구나 또는 주변 계양에 개발 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인구 50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가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전국의 여러 도시, 군, 자신의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한다면 행정관할구역 안에 기존 시가지로 개발되어 있는 곳 외 새로 신도시를 만들게 된다면 이 신도시에 얼마 인구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인구 수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마련한다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됩니다. 우리 지침이란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행정계획의 수립 대상에 따라 상하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국가계획이 상위 행정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구분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고 그렇게 발전시킬 여건이 숙성되게 되면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상하관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장기발전방향, 종합계획, 수립의 지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나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하나를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자주 보아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